개복숭아. 멀찍이 떨어져 발길이 닿지 않아 홀로 선 복숭아 나무는 봄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눈길 없는 서러움에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여름이면 돌보는 손길 없어 덜 익은 열매를 툭툭 떨구고 서글픈 상처난 몸에서는 끈적한 진액도 흘려냅니다. 눈길, 손길 하나 없는 복숭아 나무는 발그레진 마지막 열매 툭 떨구고 몇 년 전 옆에 머물던 손길을 그리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문화뉴스 기자 김동섭입니다. 어느덧 강추위가 물러나고 어디선가 새싹이 움트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산뜻한 초입에서 선진문화뉴스도 산뜻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선진문학이 분주해지면서 이소령 대표의 행보에 따라 많은 기대감이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문단의 업무가 많은 선진문학에서 올해 업무 분담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선진문학 뉴스는 김영미 시인이 보도국장 및 기자로 감성 취재와 문학평론 게시판을 담당하고 이경순 시인께서 편집주간 기자로서 연재 뉴스와 문화 뉴스를 담당하여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강영기 시인이 이번에 선진문화작가협회의 부대표로 취재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영기 부대표는 이미 출판 기술과 다양한 편집 디자인 등 디자이너로서 업무상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선진문학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인 만큼 우리 선진문학 문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2025년 3월 18일에는 강영기 부대표의 취임식이 있었다는 소식 또한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앞으로 선진문학 발전에 힘을 쓰겠으며 젊은 인재답게 현대에 걸맞는 앞서가는 문단으로 선진문학을 만들겠다는 멋진 포부가 힘차게 들렸습니다. 또한 이날 선진문학 문예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선진문예대학은 이소령 학장과 김영미 교수가 운영하는 문예창작 수업으로서 2년 수료 과정을 거쳐 졸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졸업생은 김환수 시인님, 유점순 시인님, 박성애 시인님, 이미야 시인님 등 4분의 졸업을 하였으며 최우수 작품상 수상자는 박성애 시인이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진문학 상반기 행사는 강영기 부대표 취임식 겸 선진문예대학 졸업식을 함께 진행하며 무사히 잘 마쳤다는 소식을 더불어 전합니다. 올 한 해도 선진문학의 행보에 행운이 더욱 깃들기 바라면서 앞으로 경사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멋진 뉴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문화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자 역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동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자리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가 초대 이후에 원래 이런 이벤트를 잘 하진 않는데 오늘 그 김동석 시인님께서 박사 학위를 수여를 받으신 그 기념으로 오늘 축하 파티를 잠깐 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렇게 경영학과로 가셨는데? 네. 사실은 그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석사를 경영학을 하고 또 박사를 경영학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3일 전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제가 저기를 알거든요. 스케줄을 다 이렇게 아는데 너무 바쁘셔요. 뭐 이게 정치 하시느라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면 다 오고 또 자원봉사도 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뭐 우리 독립군들도 챙기고 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또 공부를 하셔갖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을까요? 네, 사실은 16년 전에 박사 과정을 입학을 해서 박사 끝냈는데 공부를 끝냈는데 학위를 쓰려고 논문 쓰려고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또 5년 후에 또 쓰려고 하다가 또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잘 썼습니다. 뭐 도와주신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잘 도와주셨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시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 선진문학 문호님들과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때문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한테 기 좀 주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무님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잠깐 뵀지만 저하고 또 특별한 인연도 있는 분이십니다. 저 초대 작가로 그때 사회 맡아주셨던 분이라 정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보통 잘생기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그 모습, 그 친근감 영원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박사 되신 거를 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선진문학을 위해서 많은 활동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제 부대표라는 호칭이 아직까지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SJC 문예방송 MC를 지금 김동석 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렇게 또 박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아직 제가 김동석 선생님처럼 좀 좋은 방송을 하기에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것도 그렇고 부대표로서도 제가 이서령 대표님, 김동석 선생님, 그리고 백봉래 고모님, 그리고 오늘 초대 작가로 나와주신 초창기 멤버, 이제 제가 후배로서 뒤에서 좀 많이 받쳐드리면서 저희 선진문학 작가협회가 한국 문단에 좀 대표적인 문단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전 다 쏟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김동석 선생님 박사학위 축하드리고요.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활동 범위가 엄청 넓으신데도 그 짬에 박사학위를 얻으시다니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가 다 녹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렌지 케이크인데요. 네. 특별히 오늘 좀 마련을 고맙습니다. 해봤습니다. 아주 깜짝 선물에 제가 아주 우리 선진문학 식구들의 그 마음을 온몸으로 다 받아서 제가 좋은 곳에 쓰임 있는 사람으로 이 선진문학과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초 한번 좀 끄시죠. 네, 같이 한번 끄시죠. 예.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선진문학에는 공부하시는 시인님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다 좋은 결실로 또 오늘 이렇게 김동석 시인님처럼 그 박사학위 수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SJC 문예방송 진행을 맡은 강영기 인사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문학은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 한 사람의 문인으로서 가끔씩 고뇌를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선진문예방송은 거대한 고목과도 같은 문학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기획, 보도하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 작가로 진중한 신사 같은 김재용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문예방송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진문학을 흠모하고 있는 김재용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초대 작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김재용 시인님과는 재작년 하반기 행사 때 한번 뵙고 네. 오늘 두 번째 구면인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그동안 지내오면서 자주 못 참석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가급적 여기 선진문학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항상 바쁜 작가님이라고 이소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최근에도 일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아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요즘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인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나씩 좀 안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선생님처럼 부지런한 분들은 계획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쪽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가장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문학 단체로서는 두 군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국문인협회 그리고 선진문협 네. 그 외에는 없고요. 지금 일단 저는 현재에서는 일을 그만둔 다음에라야지 어떤 책을 뭐 더 읽는다든지 글을 더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아직 열심히 주어진 것에 노력할 뿐입니다. 또 좀 바쁘게 사신다는 거는 참 좋은 일 같습니다. 문학방송에 오셨으니까 오늘은 문학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고 서로 좀 토론해보는 네.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데뷔한 지가 9년 차 정도 됐는데, 우리 시인님께서도 등단한 지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데뷔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글을 쓰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초반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등단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네. 부산에 있을 때였는데 내가 글을 쓴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시집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를 보니까 제가 볼 때 어좁지 않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글을 이렇게 볼 적에 저한테 퍽 만족스럽지 않은 글인데 등단을 했다고 하시길래 등단하고도 이러면 나는 등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는 생각에 등단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계룡에 와가지고 네. 한국문인협회 계룡지부에서 가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쓴 작품 5개를 제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그 회장께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임의로 그 작품을 가지고 등단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등단하게 됐고, 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등단했는데, 그게 아마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도 오래되셨네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두 군데 협회에서 활동을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날의 이 문단은 어떻고, 거기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점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선될 점이라고, 그 전에 문학에 대해서 아까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잠시 얘기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문학의 본질이 저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개인의 삶이 녹아있고, 그리고 개인의 여러 가지 체험에 대한 삶과, 그리고 개인의 정서와 생각이 함축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문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객관적이어야 되고, 누구든지 봐서 이해가 쉽고,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구나, 어떤 것을 표현하는구나, 거기서 어떤 그 문학 표현에 대해서 아름다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런 글을 저 사람이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건 인식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도덕적인 것까지, 미적인 감각, 미적인 인식, 미적인 것을 보고 거기서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생활 태도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문학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객관적이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그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는 문학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문학에 대해서 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문제점이 또 얘기를 서두가 없이 문제점도 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문학이란 것이 솔직하게 베스트셀러 작가도 저소득층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전적인 것에 대단히 구애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을 해소하려고 어떤 사람은 단체를 만듭니다. 문학 단체를요. 문학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들도 더러 생겨요. 그래서 단체가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순수한 문학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도 있지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단체를 마련하는 것이 많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 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단체에 대해서 물은 그 결론으로, 그 얘기로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문학 단체에서는 뭔가 특별한 혁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 문학인들한테 그런 식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그 교육을 관장하는 그런 교육부에서 인문학에 대한 특별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단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내 욕심에 의해서 단체를 만들지 않고
실제로 문학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정부에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긴 말씀이셨는데 좋은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문학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곳의 문단에서 활동을 했었지만 작가들이 이제 작품 위주에 대한 그런 문학적 추구라기보다는 명예가 좀 우선시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협회 내에서도 뭐 오해나 질투 그런 것들로 인한 트러블들이라든가 좀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까지 네. 만드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봐가지고 과연 이런 분들이 진정 글을 쓰는 문학 및 문화예술인들이 맞을까 하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네. 회의감들도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니까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저희 선진문학이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한 체계가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저희 선진문학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초창기 멤버 분이시라고 저는 이제 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선배님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저희 선진문학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선진문학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설영 대표가 동네 앞에 여장군처럼 턱 버티고 서가지고 네. 잘 이끄시고 근래 들어도 그 선진문학이 얼마나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몰라도 능력이 많은 강희 부대표님 모셔왔잖아요. 이설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대표님이 여러 가지 재주를 지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 이런 것을 바란다 저런 것을 바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멋지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저 앞에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여장군처럼 네. 이설영 대표가 턱 버티고 있고 또 능력 많으신 부대표님을 모셨는데 걱정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께서 어떠한 시점으로 저희 선진문학을 바라보고 계신지 이제 좀 제대로 저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언젠가 이설영 대표님께서 네. 하셨던 그 말씀이 저는 좀 생각이 나요. 선진문학은 이제 진정한 문인다운 문인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타 단체들처럼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입하기보다는 네.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겸손한 제대로 된 문인을 좀 한 분 한 분 영입을 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겸손한 문단으로 내실을 탄탄히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협회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내년이면 이제 등단 10년 차인데 저도 이제 문학 장르 부분에서 세계 부분에서 데뷔를 하면서 많은 문단 활동을 좀 다른 협회에서 좀 했었지만 먼저 번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덩치만 키우고 그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협회들을 좀 많이 봤어요. 마치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살지만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네.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성격과는 저희 선진문학이 추구하는 성격이 정반대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또 젊은 인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선진문학에는. 네. 그래서 그런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우리 김주영 선배님 같은 분들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던 한국 문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선진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요즘은 선진 문학에서만 오로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창기 멤버로서 계속 꾸준히 계셔 주시면서 문화 발전에 보탬이 되어 주시면은 후배로서 굉장히 감사드릴 것 네,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도 저 이제 부대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제의가 왔을 때. 하지만 제 열정과 에너지를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어가지고, 선진문화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저도 그런 리더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대표님께서 재주가 많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능력도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고 이설영 대표하고 딱 합이 맞으시리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래전부터 이제 초창기 멤버셨기 때문에 저는 못 해봤지만 그런 번개 같은 거를 하면서 좋은 곳도 가고 그런 돈독하게 지낸 추억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실까요? 근래 들어서 제가 솔직히 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해가지고 옛일이 아득하니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초창기 그 제가 등단하니까 여기저기 무렵에서 그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네. 지금은 두 군데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여기저기 무렵에 활동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거기 한 곳이 선진 무렵인데 그때 선진 무렵에 같이 했었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기 어느 등산로 입구에 시화가 전시되는 거 네. 그걸 보고 이런 곳에 이렇게 내 글을 알릴 수 있고 여러 사람의 글을 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주 좋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반가웠고 또 신앙송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네. 그 신앙송 처음 볼 때 제가 처음 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저도 신앙송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신앙송 하는 모습이라든가 등산로 입구에 4시가 시화로 걸린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금 번개 모임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짬짬이 생각납니다만은 다 좋았어요. 어느 지금 갑자기 여기 와서 차 한잔 하십시오 하고 가면은 아이고 지금 시도하시면서 멋진 퉁소도 부는 분도 만났고 참 좋았어요.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렷하게 다들 기억나는 것은 없고 네. 그때 이 충격적으로 나한테 감동을 준 것들 들은 것들만 기억에 남네요. 그러시구나. 네. 저도 열정은 굉장히 가득한데 사실 저는 이제 선진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차를 넘어서 이제 2년 차가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아직까진 그런 추억이 없지만 네. 앞으로 선진문학에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지영 선배님과도 앞으로 좀 자주 뵐 수 있기를 소망드리겠고요. 예, 저도 바랍니다. 네, 혹시 오늘 방송에서 네. 특별하게 한 말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 처음에 시작에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본질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고 그러면은 네. 그 본질에는 내가 그 작가의 생각과 정서가 자기 체험을 통해서 녹아 있는 게 문학으로 표현된 글입니다. 그것이 언어와 글로 표현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 글을 접함으로써 혹은 지금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름다움도 볼 수 있을 거고 무엇을 표현해 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고 공감하면서 미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작가의 정서를 보고 나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까지 겸한 거라서 아주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문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욕심이 들어가서는 엉뚱한 문학 단체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이 그 글을 접함으로써 그 문학적인 것을 접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는데 네. 올바른 생각으로 문학을 접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전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들의 마음이 올바르게 정서가 올바르게 형성된 그런 글이라야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면을 조금 더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네. 어떤 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글도 더러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설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 있는데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봐서 멋있다, 즐겁다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문학도 봐서 즐겁다, 멋있다, 굉장하다라는 것이 그 정서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결론을 내자고 그러면은 올바른 정서로 문학을 접해야 된다는 것과 여러 사람의 정서와 동일시되는 객관성을 지녀야 된다는 거, 설명이 필요 없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선배님께서 어떠한 심성으로 이렇게 글을 창작하시는지 옆에서 듣고 보니까 후배로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성으로 계속 글을 쓰시다 보면은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배님만의 그런 자기만의 애착 작품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아끼는 작품이 있다면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가장 아끼는 작품은 없습니다. 그저 써놓고 보면 이것이 좀 그때 감정이 좋았겠다 하는 것들이 있고 이 대표께서 그 가장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실 거라고 하시던데 네. 제가 낭송할 거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작품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쓴 거예요. 네. 가장 최근에 쓴 거라 가지고 그래 그거를 낭송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있다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시낭송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드리고요. 네. 저희 PD님께서 AI 기술을 익히셔가지고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거 감사할 다른 일이에요. 지금까지 같이 좀 방송을 해오셨는데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어요. 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항상 이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제가 SJC 문예방송이라고 외치면은 좋아요 꾹, 구독 꾹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SJC 문예방송 좋아요 꾹, 구독 꾹,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SJC 문예방송의 진행의 강영기였고 작가 초대석의 김재용 시인님이었습니다. 시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레이션 작가 백풍리입니다. 오늘 저희 창작 정원에서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서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1988년에 출간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산티아고가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자기 발견의 과정을 그립니다. 산티아고는 양치기 소년으로 자신의 꿈인 보물을 찾기 위해 스페인에서 아프리카의 피라미드까지 여행을 떠나지요. 이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산티아고는 자신의 꿈을 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을 겪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보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과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입니다. 이 서적 연금술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주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협력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이라는 행위를 거듭했을 때 우주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심어주지요.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꿈을 잊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지요. 소설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물들은 각기 다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술사와의 만남은 산티아고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진정한 연금술은 외부의 보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임을 깨닫게 도움을 줍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연금술사는 단순히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탐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주인공 산티아고가 자신의 개인적인 전설,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연금술사는 물질적 연금술뿐만 아니라 정신적 연금술, 즉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연금술은 자체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술사는 단순한 모험 이야기 이상의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지요. 삶의 지침서로 역할을 해주는 서적으로서 교훈적 가치가 매콤으로 연금술사 서적이 담고 있는 중요 메시지 몇 가지를 나열해 볼까 합니다. 1. 꿈을 향한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떠남. 2. 장애물이 있어도 인내와 끈기로 목표를 향해 전진. 3.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4. 목표만을 직시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의 징조와 직감을 잘 이해하는 것. 5.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과 정신적인 성장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교훈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 각자 개인의 전설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서 오늘 도서출판 창작정원에서 전하는 서적 연금술사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고 싶지 않을 때에도 네가 있어 살 수 있었어. 너의 숨결 살아있는 한 내 심장도 뛰고 있을 거야. 너만이 나를 살게 해줘. 멈추었던 나의 인생을 너만이 나를 숨쉬게 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당신. 잠시도 놓칠까 두려웠죠. 애타게 기다리는 내 마음이야. 지친 가슴 눈물이 달래고 너와 함께 끝내는 내 인생. 나를 살게 해줘. 멈추었던 나의 인생을 너만이 나를